외로움은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냈는가를 쫓아가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예요. 아, 신자유주의요. 사실 신자유주의가 이 사상이 뿌리 내려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업이 가장 해야 되는 것, 사회적인 책임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대적 M&A도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신자유주의는 거대 기업과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재량권을 부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 개인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자유주의를 영국의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현상들이 나쁘다라는 건데 그 현상들을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좀 충격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유주의 때문에 탐욕은 좋은 것이라고 여겼기에 연대와 친절 그리고 돌봄 같은 자질은 저평가되었고 심지어 인간적인 특성이 아니라고까지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지만 지금은 다 나. 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네. 개인주의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영향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 부의 격차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완화할 방법이 사실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네 진짜. 그러게요. 저는 그 외로움이란 감정이 어릴 때는 친구가 많잖아요. 10대 때 제일 많고 20대 때도 많고 30대 때부터 이제 결혼, 뭐 사회 진출 등으로 점점 옛날처럼 친한 친구가 없어져서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생긴다 싶었는데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외로움이 이렇게 더 급속히 늘고 있네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발달하는 도시의 문화가 있는데 네. 이 도시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요? 네. 네. 뉴욕 시민은 52%가 외롭고 살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뭔가 연애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낭만적인데. 그죠? 네. 시드니 얼마나 또 아름다워요. 근데 이 시드니와 파리도 이 외로운 도시 명단에 각각 11위, 오, 1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되게 벌써 높네. 외롭구나. 예, 그러니까 무례하고 무뚝뚝하고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도시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 또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예. 자, 이제 스마트폰인데 네. 221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221번. 거의 4, 5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깨어있는 시간에. 그러면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문제는 이 분열된 자아를 만들어 놓고 네.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아, 왜 카페에 가보면 연인들이기는 한데 사귄 지가 좀 됐나 봐요. 각자 이들은 핸드폰 각자 휴대폰 보고 있어. 아, 그렇죠. 그럼 본 사람이 있지 않아요? 많아요. 가족들도 그래. 저희 부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부부는 아니, 근데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어디 놀러 가서 밥 먹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각자 이걸 하고 있는데 딱히 핸드폰을 안 보자니 어색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죠? 예. 아, 어색하세요? 어색해요. 아, 그래요? 애 없으면 어색해요. 아 진짜. 아, 애가 없으면 어색해요? 둘이 있을 때 어색해. 이 방송을 저기 사부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예. 어색해서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 뭐 하는지도 몰라. 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시군요. 또 하나 이제 더 충격적인 네 번째 네, 문제가 있어요. 일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이 오픈 플랜식, 스마트 오피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형태의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칸막이가 없이 네. 오픈해 놓은 그런 데서 아무 자리에서나 이렇게 쉽게 카페처럼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 이제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데들이 사실 먼저 시도했다고 해서 이걸 시도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노동자가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올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병가를 더 많이 내게 한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서부터 지금 계속 주장되고 있는데 이 노리나 헐츠 교수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디지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는 슬랙이라고 하는 이 툴이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at work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만든
내부 직원들만 공유하는 그런 SNS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소기업들은 뭐 카톡 뭐 이런 걸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단톡방 만들어서 이제 네. 논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대면 문화를 더 만들고 면대면이 불편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면대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 네 가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수정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제기했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